과연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결국은 엄마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헐크만 2단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는데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그 엄마에 대해서 조금씩 거리감을 두지 않겠어요? 방어막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사랑해서 공부도 하고 엄마를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엄마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못마땅하고 기준에 못 미치고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 점점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엄마가 왜 이러지? 또 그러면서 거리를 점점 두게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헐크맘 4단계에서는 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두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엄마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아주 복합적입니다. 아주 복합적인데 예를 들면 원 가정에서부터 수용이나 인정을 받아본 엄마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이를 어떻게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수용하고 받아주기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분노의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을 어떻게 아이를 통제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 과연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엄마들한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한국의 여성들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성취하고 학업을 성취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쩌다 준비 없이 엄마가 된 거죠. 자기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생명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스킬이 없고 하니까 폭발하는 거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체력이 약해요. 뭐 체력장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체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가장 이 부모 교육하고 이 헐크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넘버원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엄마의 체력과 컨디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체력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폭발하는 시기 하루에 4시에서 6시입니다. 8시에서 10시입니다. 이때 폭발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상황이 있다면 아침 8시에서 9시 등원할 때, 하원할 때, 재우기 전에 요때 엄마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게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아이를 낳고 나서 이 호르몬 분비나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체력적 한계 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또 엄마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아라. 참을 있잖아요. 살이 면한다. 참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관리할지를 몰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회 문제 또 남편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 문제 또 이런 문제하고 같이 겹치면서 화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엄마가 이상한 거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책하지 마라. 이게 당신들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부모 교육 받고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교육 받고 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뤄야 될지 훈련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컨디션과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될지 그걸 인식할지 이걸 이제 알면 헐크맘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헐크가 되는지
어떻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야 될지 그런 걸 모르는 엄마들은 대부분입니다. 정서가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의 기분, 생각, 욕구를 좀 파악해라. 평소부터 좀 관찰을 해라.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생각 상태인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쉽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약하죠.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해 감정 기복이 어른보다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 방어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래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미장원에 갔다 왔어요. 그럼 미장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래요.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제가 왜 미쳤나? 학교 안 간다고 그래?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근데 지금 이 학교 안 가, 이 말 표현에는 거기에는 기분과 생각과 욕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기분과 생각과 욕구에 따라 아, 지금 네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화가 나서 학교에 안 간다고 그런 마음, 생각이 드는구나. 아, 이 아이가 진짜 학교에 안 간다는 이유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잘 이렇게 자기를 모습을 좋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화를 내는 거구나. 부모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알면 아, 그래, 마음을 받아줄 건 받아줘서 마음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해주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과 생각과 욕구를 잘 파악해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하고 통제해라. 이걸 알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나뵈서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엄마들, 이 방송을 듣는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헐크맘을 겪어요. 내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광국에 다 헐크맘입니다. 그럼 일단 안심을 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일단 안심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조절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몰랐고 이 헐크맘 진상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뇌신경 회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살기 위해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기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뇌신경 회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책을 하게 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좋은 엄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